김승준입니다. 오늘 8월 1일서부터 이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해가지고 그 윈터 리더십 VP 유지하고, 그리고 또 재인정 조건이신 분들은 VP 그룹을 제외한,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드 매출이 25,000포인트, 그리고 거기다 이제 에이펙 리더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직대 6명씩 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저 이제 저의 다짐을 또 강력하게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저는 저번에 그 두바이 가가지고 그 베를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6명, 직대 6명이었는데, 워낙 5명인데 요번에 한 달 더 많아서 6명인데,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25명 하겠다고. 그래서 25명 해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오늘 VP 이상 그 윈터 리더십에 가는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냥 VP 가는 거는 뭐 밑에 세 줄에 SM 사업자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전체 매출이 25,000포인트를 유지하고, 8월, 9월, 10월 이렇게 8월, 9월, 10월 뭐 이렇게 유지하고, 마지막에 11월에 한 번 더 컨펌을 하면 12월에 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선행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윈터 리더십을 갈 수 있는 그 방법론, 이런 거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 뭐 여태까지 몰라서 못했나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 아니면 방법론을 몰라서 방법론을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베를린 여행 프로모션, 이거 뭐 8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배가 보이죠? 멋진 배가 보이죠? 너무 아름다운 바다, 너무 멋진 범선, 너무 예뻐요. 이것도 요트, 바다, 너무 아름다워요. 석양에 물드는 저 석양의 바다 너무나 멋있죠. 사장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젊은이들한테 배를 배를 만들어 배를 만들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젊은이들 젊은이들에게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려면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망치도 주고, 못도 주고, 톱도 주고,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은 젊은이들이 배를 만드는 건가요? 그런데 생텍쥐베르 아시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중요한 거는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래요. 예. 그러면 저는 사업을 이제 2년 7개월 동안 해가면서 바로 이런 거죠. 정말 정말
베를린에 가고 싶고 정말 PM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찾아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는 있어요. 내가 이런 처음에 전달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제일 많아요. 이거 정말 좋기는 한데 내가 누구한테 이거 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배 만드는 법이잖아요. 배 만드는 법.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 바다에 대한 동경이 아직 미흡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규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돈, 지위, 명성, 특별한 성취, 누구나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PM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다. 근데 그 PM 비즈니스를 선택한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행동을 하게 할 영감은 우리 내면의 충동의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감이라는 말이 그렇게 막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존재의 위치가 나의 존재의 위치가 나의 존재의 위치가 여긴데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여기예요.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충동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 충동, 나의 존재의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 이 갭을 완전 줄였을 때 나의 존재의 위치는 여기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PM 비즈니스의 그 지크표로 얘기하자면은 나의 존재의 위치는 IMM이야. 나의 존재의 위치는 SM이야. 내가 가고 싶은 것은 프리지던트 팀 PT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챔피언 리그 CL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점점 줄여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팀 파트너로 시작을 해갖고 매니저, SM, MM, IMN 쭉 걸쳐갖고 지금 현재 이제 골드 프리지던트 팀에 와서 이제 그 챔피언 리그에 가려면 이제 두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단계 나의 존재 위치는 지금 골드 프리지던트지만 내가 정말 열망하는 곳은 내가 원하는 존재의 위치는 챔피언 리그다. 근데 PM에서 이렇게 직급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는 게 뭐냐면은 타 네트워크와 달리 정말 우리 예전에 우리 해강에 그 양순화 사장님 오셔가지고 여기 줌 세미나 했을 때 양순화 사장님께서 양순화 사장님은 저보다 한 1년 6개월 정도 먼저 시작한 PM 초창기 멤버예요. 그분도 골드 프리지던트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PM은 정말 기가 막히다. 수당이 월급과 같은 월급과 같은 식으로 돈이 나온다. 저번 달에 2천만 원 나왔으면 이번 달에도 거의 2천만 원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천만 원대 이렇게 받고 있으면은 거의 3천만 원대 어쩔 때는 조금 넘고 어쩔 때는 막 2, 300만 원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급에 따라서 수입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직급 PT면은 월 1,000만 원이잖아요. 월 1,000만 원에 이제 교두부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나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행동을 하게 할 영감은 우리 내면의 충동의 형태로 주어진다. 우리 내면에서 정말 그곳으로 가고 싶어야 돼. 내 존재의 위치.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희가 한 15년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7시간인가 8시간 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걷고 싶더라고요. 자꾸만 혼자 걷고 싶고 제가 인스타에는 그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깊어지고 그룹이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리더는 혼자만의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내 이 몸뚱아리가 15년 동안 너무너무 잘 버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나는 늘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은데 나의 존재 위치는 여기야. 그러니까 충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감이 일어나.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정말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선물과 같이 주어진 것이 PM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 많은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 리스트레이트 먹을게요. 많은 분들이 성공의 법칙을 갖다가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너무 과대평가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그 여러 성공학 서적을 정말 많이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책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공자들한테 들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폰서 만났으니까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에서 나오는 모든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단순해. 뭐냐 하면은 그 아주 지루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 나가면은 이게 꾸준함은 비범함을 이긴다. 꾸준함은 비범함을 이긴다. 이제 그런 한결같은 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법칙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아.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하면은 우리 역시 성공의 법칙을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베를린을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도 베를린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베를린에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거예요. 자, 소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에요.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가 꿈과 목표, 두 번째가 결의 결단, 세 번째가 명단 작성, 네 번째가 준비된 초대. 첫 번째가 뭐예요? 꿈과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 슬라이드가 소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소망을, 그 소망이 정말 절절하게 내 이 몸뚱이를 나의 존재의 위치를 내가 여기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내 이 몸뚱이, 이 육체를 이동시켜 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되잖아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8월서부터 시작해갖고 12월에 베를린 가는데 뭐 1 플러스 1은 2, 2 곱하기 2는 4, 6 곱하기 6은 36. 이런 공식이 있나요? 아니,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각자 우리 사장님들의 소망이에요. 정말 열렬한 소망.
나 정말 성공하고 싶다. 나 정말 성공해가지고 나 정말 지금까지의 삶에 이 사슬을 끊고 정말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자유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롭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 제가 두바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그 슈퍼카를 타러 가고 거기가 거기네. 슈퍼카 타러 가고 헬리콥터 타러 가면서 대기하는 리조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 수영장이 너무너무 뷰티풀한 거예요. 너무너무 뷰티풀한 거. 거기에 어 선탠을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젊은 여자들 정말 뷰티풀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뭐 찌든 게 없더라고요. 찌든 게 없더라. 거기서 나는 그런 게 바로 영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기본권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달 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월급을 못 받아. 오늘 장사하지 않으면 내일 돈이 없어.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매개체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매개체로 돈을 번다는 것은 영원한 소장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감옥소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제한된 삶이라는 것을 요만큼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뭐냐 하면은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채 감옥소에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감옥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그 아이는 그 감옥소에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감옥소의 그 제한된 삶, 일어나기 싫은 대로 일어나야 되고, 자기 싫은 데도 자야 되고, 먹기 싫은 데도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그 제한된 삶 속에서 그것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하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부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게 제한된 삶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혹시 그러진 않았는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퀘션 마크를 찍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저는 제 강의가 오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감옥에서 태어난 그 아이같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기본권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너무너무 많더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PM 인터내셔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빅 찬스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PM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소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의 몸을 행동으로 이끄는 것들을, 그리고 결과를 내는 것들은 이 세 가지예요. 영감, 노하우, 지식. 행동으로 이끄는 영감. 행동으로 이끄는 영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나의 존재의 위치를 여기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도 남들과 같이 한번 성공한 그 사람과 같이 한번 나도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이러한 영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노하우. 그러면 우리가 노하우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 노하우는 해봐야만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하우는 있잖아요. 제가 그룹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액티바이저 5숟가락 타서 줬을 때 그분들이 나오는 반응, 이런 걸 갖고 계속 해보면서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 우리 권경희 사장님하고 PM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부터 저희가 5스푼을 타서 데모를 했을까요? 3스푼, 배운 대로 3스푼을 갖고 데모를 했을까요? 정답은 3스푼이죠. 왜? 그때는 노하우가 없었으니까.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숟가락 갖고 안 되니까 5숟가락, 5스푼을 타서 데모를 하니까 성공률이 더 높아져. 얼굴이 빨개지는 확률이 훨씬 높아. 이게 노하우잖아요. 노하우는 해본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just 해본다. 그냥 해본다예요. 해본다. 그런데 해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본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저희가 5스푼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왜 5스푼으로 올렸냐? 한 번 지나간 손님은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그냥 끝이야, 끝. 아니, 한 번 지나간 손님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 만났을 때 그날 그냥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5스푼으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노하우가 또 하나 생겼죠. 뭐였냐면은 초기에 사업을 진행한 모든 사장님들은 저와 똑같은, 권경희 사장님과 똑같은 가슴 떨림을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액티바이즈를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5스푼을 타서 데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할 말도 없고. 맞죠? 그런데 노하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사장님. 사장님 정말 큰일 났다. 이거 5스푼 이 액티바이즈를 먹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거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혈관이 다 막힌 사람이야. 당신은 꼭 먹어야 돼. 이래서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플러시 효과가 일어나는 사람도 땡큐,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땡큐. 두 사람을 다 잡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그 노하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해본다. 여러분들 처음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 정답이 없어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냥 하면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영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중한 꿈, 소중한 그 영감들을
깨워야 되고, 두 번째가 노하우. 노하우는 그냥 해본다. 여러분들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 이게 노하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저의 노하우와 권경희 사장님의 노하우와 한성주 그룹장님의 노하우와 정소진 그룹장님의 노하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프로치하는 방법과 그 사람을 그 고객을 갖다가 팔로우하는 그 방법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배미덕 사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영감, 노하우, 지식. 예, 이 지식. 예, 지식 중요하죠. 지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뇌과학자 중에 정말 유명한 저명한 박사님 중에 한 분이 박문호 박사님인데, 박문호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외우라 그런다. 그 사람은요, 화이트보드 큰 거 한 5개 정도를 갖다가 쭉 놓고 뇌서부터 신경회로서부터 다 그림을 그리면서 강의를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PPT를 쓰지 않아요. PPT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가 이 줌 미팅이 끝나면은요, 모두들 그 유튜브에서 뇌과학자 박문호를 쳐서 한번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옛날 강의를 보면은 다 그냥 화이트보드 막 5개, 6개에다가 아주 그림도 기가 막히게 그냥 그려요. 글 다 써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로열티를 갖고 있는 의사, 판사, 검사, 걔네들 다 대학교 다닐 때 법전 깡그리 외웠고, 영어 그 원서로 된 그 의대 책들 싹 다 외웠다. 암기해라, 암기. 이 뇌과학도 그냥 외우면은 그냥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닥터 원래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뭐 퍼서 넣어줘야 되나요? 그것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그 책을 2번, 3번, 5번, 10번씩 읽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책을 막 2번씩, 3번씩 읽으신 분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뭐 리더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환자혁명, 이런 책들을 갖다가 그룹에서 시스템으로 선정 도서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읽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흡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오늘 영감을 얻으셨다면 오늘부터 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 아침 루틴과 제 하루의 루틴을 거의 1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승준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20마일 횡진을 하는 거예요. 20마일 횡진을 한다는 것은 그 위대한 기업의 선택에서 그 아문센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가끔 아침에 리더 메시지로 올리잖아요. 스콧과 아문센. 그래서 아문센은 남극을 갖다가 도전할 때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20마일밖에 가지를 않아요. 20마일밖에 가지를 않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도 막 20마일, 40마일, 50마일까지 갈 수 있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마일만 가요. 그런데 스콧이라는 사람은 날씨가 너무 좋으면은 막 50마일씩 60마일씩 가는 거야. 그리고 아문세는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20마일을 가는 거야. 근데 스콧은 날씨가 나쁘면은 텐트 밖으로 나오질 않아. 그게 20마일 횡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개인 루틴에 꾸준하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0마일 횡진이라는 것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끈 풀면 이게 운동화끈이 이렇게 풀러지잖아요. 이렇게 한참 신으면은. 그러면 운동화끈 다시 매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던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개도를 하던 3일 정도 지나고 5일 정도 지나면 사람인지라 이렇게 또 나태해져요. 나태해져도 상관없어요, 사장님들. 자신을 자학할 필요 전혀 없어요. 5일 정도 지났는데 내 루틴이 좀 이렇게 루즈해졌다. 그러면 운동화끈 다시 점매듯이 다시 그냥 또 점매면 되는 거야, 5일째.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15년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루틴들이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버티게 해줬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장님들 그거예요. 비범한 부를 창출하려면은요. 여기 계신 우리 해강 사장님들 다 비범한 부를 창출하려면 비범한 신념을 품어야 돼요. 신념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감, 노하우, 지식 이것들이 성공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영감, 노하우, 지식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를 가지고 즉시 몸에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게임이지 뭐 다른 거창한 것이 있지 않다.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는 언제 깨달았냐면은 장세자 그룹장님도 저번에 여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웅진에서 이제 북세일즈를 하실 때 사람인지라 이렇게 루즈해지고 이렇게 동기부패 됐을 때 아파트에 올라가 가지고 어우 이게 이 천지빛깔이 이게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뭐 책 2천만 원치 못 팔아? 하면서 다 잡고 내려와서 또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29살 때 김건모가 벤치 사는 거 보고 제가 회사 관뒀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보따리 장사를 요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보따리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향수를 집어넣고 향수 낚아봐라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때는 화장품 매장이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집의 막내딸 아가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향수를 팔아요. 땅뜰의 부아종, 켈빈 클레인, 샤넬, 뭐 여러 가지 향수가 있는데 그걸 사다가 1,000원씩만 붙여서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죠. 아버지한테 왜 혼났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학 가르쳐 집 사줘 결혼시켜 했는데 기껏 한다는 게 1,000원 뛰기 향수 장사 그것도 낙가마 그 횡상의 횡상 여기다 가방 듣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걸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그때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이 29, 30 뭐 애기잖아요, 사실. 애인데 가게 앞에 가방을 메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때 점원들이 막 한 19살, 20살, 21살 먹은 그 여자애들 점원들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 점원.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화장품 가게 점원이 아저씨 나가요 막 그래. 아저씨 나가요. 아 바빠요 막 이런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창피해 가지고 저 가게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에이 하고 그 가게를 지나치면은 확률이 빵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용기를 내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확률은 50대 50으로 늘어나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확률이 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확률이 50에서 60, 70, 80, 90.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생기니까 확률이 90%, 100%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PM 비즈니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분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해요.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베를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50%로 올라가는 거예요. 50대 50.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긴다? 노하우가 생긴다. 노하우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하면은 알맞는 지식까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베를린을 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있어요. 왜?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야지 사업은 저절로 쉽게 되니까 저도 베를린을 가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 황선희 사장님도 결정을 내리셨고 김미숙 사장님도 결정을 내리셨고 많은 분들이 올 12월에 베를린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정은 행동이 따라줄 때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 결정만 내렸다고 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오늘 다 잊어버려도 그냥 50대 50이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해라. 그냥 시도해라. 예. 아니면 말고 그게 답이에요. 결정은 행동이 따라줄 때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소망을 실현시키는 시도가 부족하면은 그 소망은 죽어버린다. 예? 죽어버려요. 우리가 PMB를 선택했다면 그 즉시 행동해야 한다. 소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시도를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꿈, 그 소중한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실천할 때만이 그 아름다운 소망, 그 소중한 꿈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PM 비즈니스 선택했다면 우린 즉시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주위 환경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바라는 목표를 향해 당신을 가장 잘 발전시켜줄 환경을 선택하라. 이게 바로 시스템적 환경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칼 막스, 변증법적 유물론을 쓴 칼 막스가 사적 유물론에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처해 있는 환경,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적 환경에 여러분들 자신을 노출시키고 미팅에 빠짐없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시스템적 환경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PM 비즈니스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대성하기 어렵다. 나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자영업자 월급 생활제에서 이쪽 비사분면으로 넘어가려면 감정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신체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이 다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냥 돈만 벌겠다고 왔다 갔다 사람만 갔다가 오토시 끊고 풀세트 끊고 이 말 할게요. 일요 세미나 할 때는 정말 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안 돼요. 예.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어요. PM에서 4, 500, 5, 600, 6, 700 돈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네, 벌 수 있습니다. 왜? PM이니까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롤프 소르고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파트너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파트너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매출은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파트너들한테 가치 있는 스폰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적 환경에 여러분들을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유상종 안에는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취심칙에 나오는데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리산 빨치산 뭐 게릴라입니까? 독립군이에요? 뭐 다 혼자 각계 전투를 하다가도 때가 되면 모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독재 사업이에요.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 위에 있는 스폰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침팬지는요 자기 새끼한테 바나나 먹는 법을 말로 가르치지 않는데요. 직접 행동으로 바나나를 까서 먹는 것을 모범을 행동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PM 비즈니스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내가 먼저 초대자가 없어도 내가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 줄 알아요. 나도 그거 알아요. 저도 파트너 없이 1박 2일을 많이 가봤어요. 네트워크 하신 분들 알잖아요. 랠리 1박 2일. 1박 2일에 내 파트너 없이 가면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나도 안다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가야 돼. 왜? 내가 먼저 갖춰줘야지 때가 되면은 파트너가 생기는 거고 라인이 생기는 거고 라인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장해서 그 라인이 뿌리를 내리고 그게 사이드로 가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 없이는 라인의 성장 없고 라인의 성장 없이 그룹의 성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말 사장님들 가슴 속에 좀 깊이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위 환경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바라는 목표를 향해 당신을 가장 잘 발전시켜줄 환경을 선택해라.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올렸었어요. 이게 팀 페리스가 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큰 성과를 낸 사람들과 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과를 낸 사람들과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언제까지나 뭐 스폰서한테 기대서 뭐 한성주 그룹장이 와줘서 여기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여기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그만하세요. 뭐 PM을 갖다가 뭐 아니 GP를 갖다가 한인천 사장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GP 사장님을 와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것도 직급자 사장님도 여기 PM은요 IMM 이상 되면 혼자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IMM 정도 되면은요 사장님들이 사업 설명하고 보상 플랜 풀고 데모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반성하세요. 반성.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위챗 친구 사장님 때문에 제가 한번 줌 미팅 5명 때문에 줌 미팅 했는데 120명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사장님들 그 중국 사장님들 그 배우겠다는 의지, 야 정말 대단해. 하기야 맨날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뭐 제가 하기가 뭐 재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일본에서, 상해에서, 한국에서 스폰서 없이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들도 다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입니다. 자, 성공은 시도하는 자의 것이다. 시도해서 잃을 게 없고 성공할 경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성공은 시도하는 자의 것이다. 시도해서 잃을 게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서 얻을 게 많다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죠? 이게 다예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데 너무 머리를 쓰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감성이죠. 막 두렵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밑줄 쫙 끄셔야 돼요. 자,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두려워하는 것에 가라. 두렵다고 큰일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지나치게 된다. 믿음은 숭고한 동기이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예. 두려워하는 곳에 가십시오. 예. 우리 정소진 사장님이 두바이 갔다 와가지고 뭐 무서운 명단이 없대요. 맞아요. 기회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보험을 했었는데 개척을 할 때 있잖아요. 조그만 가게들은요. 개나 고등어나 다 들어와서 전단지도 놓고 보험 들라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 근데 큰 건물 막 으리으리한 데는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겁나서 쫄아가지고. 근데 기회는 거기 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고만고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호의적이고 여러분들의 얘기, 저의 얘기를 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두려워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을 그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 해봐서 아는 거야. 해봐서. 그 다음에 믿음은 숭고한 동기이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 사람들 목표를 세우고 영감을 주는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영감을 주는 불만족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위치에서 가고 싶은 존재의 위치를 설정, 꿈을 설정. 그래서 그걸 동기유발의 도구와 실행 스위치. 이거 오타 나왔다. 실행 스위치. 지금 하라. 지금 하라. 여러분들 그냥 계속 머릿속에 입으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지금 하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프로치 할 때 할까 말까라고 마음속에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냥 실행 스위치. 지금 하라. 그냥 전화할까 말까 그냥 해라. 카톡 넣을까 말까 그냥 넣어라. 찾아갈까 말까 그냥 가라. 이거예요. 이게 실행 스위치예요, 사장님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장님들.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해강 TV에 클레멘스톤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제가 오디오북으로 올리고 있는데 참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그 책 제가 지금 이거 발췌해가지고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시스템인 거예요, 사장님들. 대공황 시절에 무일푼에서 미국의 금융제국을 건설한 클레멘스톤과 그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이 성공 시스템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시스템이다. 여러분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 아시죠? 성공의 13단계를 쓴 사람이에요. 성공의 법칙, 부의 법칙 이런 거 쓴 사람. 나폴레옹 힐을 모른다. 여러분들 리더 사장님들은 반성하시고 책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임병현 사장님은 아시더라고. 책 접대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목표를 세우고 영감을 주는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동기유발 도구와 실행 스위치인 지금 하라를 활용하라. 즉각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출발하라. 특정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긴장 상태에서나 감정을 품은 채로 자기 암시를 하면 잠재의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이건 이제 지나간 것, 아까 지나간 것이죠. 인간이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이다. 교회를 다니시던 절에 다니시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웃고 즐기고 맨날 이렇게 농담 잘하고 하지만은 제가 PT 갈 때까지 여러분들 PT 갈 때까지 제가 하루에 40분 이상 온전히 40분 이상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6개월 만에 PT를 갔는데 6개월 만에 PT를 갔는데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문을 써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써가지고 성공의 법칙이란 책 여기 사무실에 가면 있죠. 나폴레옹 힐이 쓴 성공의 법칙이란 책이 있는데 그 성공의 그 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 거기에 그 맨 마지막 챕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김영임 사장님이 지금 들고 계셨어요.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라 그래요. 기도. 예. 기도하자.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지성과 우주의 무한한 지성을 연결시켜주는 이 통로란 말이에요. 인간의 유한한 지성과 우주의 무한한 지성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영감, 행동, 노하우 지식을 구할 때도 역시 적용된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래잖아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이요. 어마어마한 성공학 서적이에요. 그 안에 모든 방법론이 다 있어요, 정말.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라. 우리 8월 달인가? 7월 달? 지금 8월. 7월 달에 읽은 책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고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독서 미팅에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임이잖아요. PM뿐이 아니에요. 인류 문명은 그런 주도적인 사람을 찾아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 까먹었다. 이거 참 좋은 말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다. 예,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이 좀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딴 거 뭐 베를린에 가는데 뭐 VP 가는데 뭐 공식이 어디 있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각자 우리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장님들.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필드에 우리 발을 담궜잖아요. 이제 두 발 다 집어넣으세요. 한쪽 발만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두 발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돼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성공도 한 발만 집어넣고 성공할 수 있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두 발 다 집어넣고 마음을 다해서 결단 내리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강그룹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겁니다. 회사를 믿으시고 제품을 믿으시고 보상 플랜을 믿으시고 스폰서를 믿으시고 각자 자신을 믿으십시오. 가자 베를린으로 스폰서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